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면서 주일 예배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장의자 등에서 기준치의 60배에 달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유해물질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클래식 찬양 공연을 소개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클래식 찬양 공연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뒤 맞는 첫 주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정부의 세분화 방침은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철저한 방역을 각 교회에 당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뒤 맞는 첫 주말.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전국 90명대 초반, 수도권 70명대를 유지했다며 현행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제시한 기준인 수도권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일 예배에는 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예배당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경우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교인들은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출입할 수 없고 예배 전과 후 시설을 소독 환기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금지했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자제 권고로 완화하지만 숙박 행사는 1단계에서도 금지입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단계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와 소독은 방역의 기본이자 필수 수칙이라며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은 방역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방역, 장기간 실천할 수 있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금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지침을 환영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가 방역 기반 위에서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 역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예배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교회가 자존감 있는 예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단계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교인들이 감염 예방에 앞장서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주변의 상인들과 이웃들도 돌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교회 예배당과 특히 어린아이들의 예배 공간이 아이들 성장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높은 PVC 재질의 제품들에서는 중금속도 다량 검출되면서 조속한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긴 나무 의자입니다. PVC 소재인 쿠션 부분에 중금속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브롬도 2배 이상 나왔습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과 비소 성분도 포함됐습니다. 한 교회가 사용해온 성탄트리 장식품에서는 브롬이 79,600ppm, 카드뮴은 368ppm이 검출됐습니다. 모두 기준치 이상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서울시 후원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서울 시내 교회 3곳에 대해서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회 대예배당과 어린이 공간에서 PVC 재질의 제품 사용 여부와 중금속 함유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전체 791건의 제품과 설비를 조사한 결과 28%가 PVC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입문 등에 바른 시트지와 뾰족한 모서리에 덧댄 몰딩, 어린이용 매트, 장판과 같은 바닥재에 PVC 재질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PVC 재질의 제품에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 프탈레이트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으로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PVC 바닥재가 많이 깔린 공간일수록 실제로 그 활동 공간의 먼지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PVC 바닥재인 곳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중금속 함유량이 위험 단계로 확인된 건 조사한 791건 가운데 167건, 21%에 달합니다. 앞서 PVC 재질이었던 시트지,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슬리퍼 등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조사를 시행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원 박사는 환경 호르몬 등 유해물질 노출 시기가 어릴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면서 어린이용 제품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조속히 교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아용 조그만 의자들 혹 책걸상 중에서 납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 계속 이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어떤 건축 자재들보다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교체해야 될 것은 바닥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유해물질 없는 교회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해물질 관리 목록을 만들어 안전제품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교회 교육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 지도력이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미국의 민낯을 여과 없이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하던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실망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막말 논쟁, 선거 결과 불복 움직임, 무력 충돌에 대비해 주요 도시에 파견된 수천 명의 주 방위군, 폭동에 대비한 도심지 상점들의 바리케이드까지.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남미,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민주적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그 한계에 도달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정치적 양극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 입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지하는 편향성은 불가피하지만 이 편향성이 나만 옳고 상대방은 모두 틀렸다는 배타성으로 쉽게 이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배타성은 다양한 의견을 사라지게 합니다. 결국 극단화된 두 진영만이 남게 되고 이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이전에 충분한 공부와 숙고, 대화와 토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요한 과정은 갈수록 생략되고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편향된 언론과 보고 듣고 싶은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묶어버리는 SNS는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범입니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가짜 뉴스를 솎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각 진영의 뉴스만이 회자되니 자신의 진영 안에서의 확증 편향은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 간, 가족 간은 물론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대화는 피해야 합니다. 소중한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 양극화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평화를 일구고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공부와 숙고, 대화와 토론은 필수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늘 겸손과 온유함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와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든 이데올로기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정의와 평화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양극화로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배타성을 넘어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오래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지혜는 그렇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CBS 논평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클래식 찬양 공연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찬양 사역자 일천번제 정성원 목사가 주최한 클래식 콘서트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기독 관현악단 메이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소식을 이빈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적인 클래식 찬양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정성원 목사는 올해 봄과 여름에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가을 콘서트를 온 오프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일천번제 정성원 목사와 찬양사역자 최인영 목사, 카운터 테너 정민호 씨와 신인 소프라노 조윤진 씨 등이 출연해 다양한 찬양곡을 불렀습니다. 이 음악들이 전달되고 들려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사회에는 따뜻한 마음이 한결 더 깊고 넓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천번제 가을 콘서트는 유튜브 일천번제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가을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기획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사업단 부설 메이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6년 10월 크리스천 전문 음악인들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창단한 악단입니다. 이번 메이 오케스트라의 가을 음악회는 하트 투 하트를 제목으로 코로나19로 다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음악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했습니다. 음악회에선 비제의 아를리 여인과 생상의 백조, 비발디의 사계 등 유명 클래식 곡들을 연주하는 한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과 성도들이 행진할 때 등 친숙한 성가곡들도 선보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가 아름다운 세상가 그걸로 오프닝 곡을 잡았고요. 솔로 연주를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연주회를 통해서 나도 이런 악기를 한번 연주해볼까, 배워볼까 하는 바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서울시의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번 가을 음악회는 유튜브 메이 오케스트라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2020년 정기총회와 성시화운동연구소 개원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춘천 지역 성시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또 5년 만에 춘천 성시화운동연구소를 다시 개원해 이영길 교수를 제2대 소장으로 선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춘천 성시연구소를 발족해서 더 다양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좀 더 폭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구 경산중앙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성도와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동차 극장의 형식을 빌려 드라이브인 마당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박광식 밴드와 파페라 가수 김선희, 필그림 앙상블 등이 출연해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교회 사명이 또 위로의 사명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마당음악회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경산 시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들과 같이 너무 좋은 기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도 감사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갈 것 같습니다. 한편 경산중앙교회는 지난 10월엔 자동차 극장을 열고 CBS 영화 철로역정과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상영해 성도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동남성경연구원이 부산 제1영도교회에서 박사학위 논문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에딘버러 대학교 이원재 박사가 에덴 동산의 죽음 경고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제1영도교회 강화구 목사의 논평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채워졌습니다. 영남권 신구약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동남성경연구원은 다가오는 겨울엔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렵지만은 이런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 해석적인 것을 배우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계속 확보해 나간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자기에게 성경적 삶과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반이 될 것이고 그것은 또 많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성경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의 출발이 되고요. 입동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